이웃집 태양광. 오늘 정말 많은 조합원들이 오랫동안 곳곳에서 햇빛 농사 짓고 계시는 에너지 협동조합 만나봅니다. 조합원 숫자가 1653명. 와. 햇빛 발전소가 국내에 11곳, 해외에도 있어요. 해외에 4곳. 조합의 주 사무소는 경기도 안성시, 지사무소가 서울. 와, 지사가 서울에 있네요. 한살림 햇빛발전협동조합의 이명희 이사장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사장님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소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한살림 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역할을 맡고 있는 이명희입니다. 오늘 저희 한살림 햇빛발전협동조합을 알리고 또 말씀을 나누게 돼서 되게 영광스럽습니다. 네. 저희 한살림 햇빛발전협동조합은 2012년 12월 26일에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1,400여 명의 조합원들이 함께 모여서 창립을 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11개 햇빛발전소에서 총 설비 용량 1,107kW로 햇빛 에너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네. 현재 조합원 수는 잘 알고 계시네요. 먼저 말씀해 주셨죠. 1,653명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에너지 전환을 하여 지속가능한 생태적 삶을 살고자 오늘도 지구를 위한 따뜻한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한살림 햇빛발전협동조합이 처음 시작된 게 2021년? 2012년. 2012년이요. 네, 제가 말씀 잘못 드렸나요? 아니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2012년 12월 26일. 아, 그래도 후쿠시마 네, 사고가 맞습니다. 있었을 때 네네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네네네. 물려주고 싶어서 제가 선생님 딱 들어오실 때 처음에 저 한살림 회원이에요 했더니 선생님께서 생협하고 햇빛발전협동조합하고 달라요 그러셨는데 그리고 한살림 햇빛발전협동조합이 원래는 그래도 다 한살림 생활협동조합에서 함께 있던 분들이 네네. 핵없는 세상을 만들자 하고 햇빛발전협동조합을 같이 만드신 건가요? 그렇죠.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살림이라는 이름을 쓰는. 네. 2012년이면 사실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이런 게 지금처럼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잖아요. 거의 네. 우리나라 본격적인 태양광 초창기라고 해도 될 텐데 네. 그때 이렇게 조합 만들면서 햇빛 농사 짓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아, 네. 저희가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네. 그 방사능 위험이 크고 또 환경적 피해도 너무 커서 너무 참혹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물려주자 이렇게 하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무엇이든 뭐라도 해보자 우리가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고 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떤 생소함 이런 것보다는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럴 때 그 찾아진 방안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뭐 생산자분들도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해서 탈핵 운동으로 시작하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햇빛 농사 그게 뭐야 이게 아니라 잘 될까 이런 게 아니라 네네. 그 후쿠시마 사고를 보면서 뭐라도 시작해야 네네네. 된다. 그런 마음으로 네. 생활협동조합에 농산물 공급하시는 농수산물 공급하시는 생산자분들까지 들도 같이 함께. 네, 저희 조합원이 이제 저희가 지금 조합원 수가 많아서 대의원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네. 대의원 중에서도 생산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아. 소비자들만 생각했는데 저는 한살림 생협갑에서 네네. 물건 사면서 거기 생산하시는 분들도 조합원이니까 맞아요. 오늘 이렇게 한살림 햇빛발전협동조합 이명희 이사장님 모시고 조합원이 1,653명 정말 큽니다. 이 정도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5부에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저희 애청자 중에 코스모스님이 조합원이라고 하십니다. 한살림 네. 생활협동이 아니라 햇빛발전협동조합. 네, 반갑습니다. 코스모스님. 네. 겨울세상님은 올해 제아의 종소리도 못 듣는 거죠. 그렇더라도 우리 오늘의 기후 애청자는 서로 힘을 잘 나눠서 힘차게 새해 맞이해요. 빠샤 화이팅 하셨는데 그렇네요. 지금 애도 기간이라서 제아의 종소리가 오늘 없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명희 이사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한살림 햇빛발전협동조합 제일 처음 햇빛발전소를 설치한 곳이 물류센터 지붕이라고 들었어요. 1호기. 여기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1호기는 안성 물류 지붕에 있는 햇빛발전소입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한살림 물류센터 지붕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총 438.9kW 용량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햇빛발전소를 건설하자라고 이사회에서 연합이사회에서 결정이 됐을 때 그 시점에 그때 운영하고 있던 저희 물류센터가 오포에 있었어요. 오포요. 네. 근데 오포에 있던 그 물류센터가 이제 거의 운영을 하기에 너무 물류가 포화 상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안성으로 이제 물류센터를 새로 지어서 옮기자라고 논의가 되어 있던 터라 그러면 새로 물류센터를 지었을 때 그 지붕에 이제 같이 햇빛발전소를 올리자라고 결정이 되어서 안성 물류센터 지붕에 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발전소 용량은 438.9kW이고 작년엔 53만 kWh의 전기를 생산하였고요. 233톤의 CO2를 절감한 효과이고 이건 30년생 소나무 6만 1,600그루를 심은 효과이기도 합니다. 6만 1,600그루. 네네. 30년생 소나무를. 이 정도의 효과가 있다. 네네. 그럼 한살림 물류센터 지붕이었으니까 부지는 한살림 생협에서 결정을 하면 그냥 편안하게 진행이 됐겠어요. 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한살림 연합의 결의에 의해서 햇빛발전소를 만들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물류센터를 지으면서 거기서 이제 그냥 같이 그대로 지어서 하자라는 결의로 지어진 겁니다. 네. 사실 경기도에 물류센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거기에 햇빛발전소가 다 올라가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게? 엄청난 도움이 되죠. 이제 만일에 물류센터를 소유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 지붕에 태양광 발전소를 올린다면은 그게 자가소비 형태로 했을 경우에는 바로 뭐 사회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고 할 수 또 그리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이런 것이 되지만 또 회사 스스로도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는 ESG 경영 실현을 할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도 올라갈 것이고 또 요즘 정말 이슈가 되고 있는 해외 수출 기업에 대한 국제적 아리백 실현 이런 것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정말 하나 하면 몇 개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것이 될 수 있고요. 만일에 아리백 실현을 다 했다. 어떤 형태로든 그래도 또 한다. 이럴 때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임대를 하면 또 다른 추가적인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네, 맞습니다. 일석삼조 사조다. 네. 근데 이거를 하는 게 쉽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물류센터 사장님들이 이거를 다 100% 하지 않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어려움이? 네, 어려움이 이제 제일 처음으로는 좀 꼽아지는 게 구조적 안정성. 물류센터를 지었을 때 저희 안성물류처럼 위에 발전소를 지을 걸 생각하고 지붕을 올리면 굉장히 문제는 없죠. 튼튼하게. 그런데 처음에 지었을 때 뭐 경량철골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그냥 지붕만 덮은 정도 이럴 때는 구조적 안정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발전소가 아무리 요즘 또 기술이 발전해서 가벼워졌다 하더라도 추가 하중을 견디지 못할 위험이 있을 때 그래서 저희가 발전소를 지을 때는 꼭 안전 진단 검사를 먼저 하거든요. 그럴 때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발전소를 지을 때 물론 잘 시공들을 하시지만 지붕 손상 및 누수 위험이 있으면 또 이제 시설에서 조금 꺼려하는 그걸 좀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건물이 어떤 용도이냐 그리고 또 주변의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인허가나 규제가 굉장히 사실은 좀 까다로워요. 그런 거에서 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규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뭔가 이 부분은 좀 우려가 된다 하면 좀 못 짓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 주변의 안정성 문제가 아니라 다른 입지 때문이라면 그런 건 좀 지붕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지을 수 있게 인허가나 법안의 손질이 필요하겠네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또 국내 11곳이라고 했는데요. 안성에 있는 한살림 물류센터 말고 나머지 10곳은 어떤 곳일까요? 나머지 또 이제 저희가 한살림 물류센터가 전국에 3개가 있어요. 아, 네. 근데 안성 외에 대전과 부산에 있는데 두 곳의 물류센터 지붕에도 발전소가 있고요. 네. 물론 규모는 안성보다 조금 작습니다만 올라져 있고 그리고 이제 생산자분들도 같이 뜻을 했기 때문에 1차 생산지 충북과 청주에도 1차 생산지 공동체도 이제 2기가 올라 있고요. 가공 생산지에도 강원도, 충북, 여주 이런 곳들에 또 가공 생산지 지붕에도 6기가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은 총 9기가 총 11기네요. 11기예요. 그러니까 가공 생산하는데 6곳. 네. 그다음에 물류센터 3곳. 네. 그리고 1차 생산지 2곳. 2곳. 아, 그러니까 결국 다 한살림의 생산자들. 네. 과 물류센터 여기에 말하자면 한살림의 ESG 조합 경영이 되겠네요. 네. 그 해외 네 곳은 어떤 곳인가요? 해외는 지금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2016년쯤에 햇빛발전 협동조합 에서 해외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최빈국이라고 볼 수 있는 라오스의 소수민족이 사는 마을에 뭐 빛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곳에 이제 전등을 만들어주는 네. 발전소, 아주 작은 형태의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서 조합원 기금도 모으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발전기, 그건 발전소라고 할 수가 없고 거의 발전기. 그리고 전등을 설치한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방문을 해보고 나니까 네. 이제 설치한 후에 방문을 했어요. 하고 나서 그때는 또 저희가 뭐 햇빛 저금통이라고 해서 빛을 받으면 이렇게 햇빛을 받으면 전등이 밤에 켜지는 그런 조그마한 실험 키트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조합원들이 많이 만들어서 이제 가지고 갔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필요하다 해서 그때부터 해외 이제 에너지 취약계층에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4, 5기까지 있는데 1호기는 인도 칸치푸람 달리트 마을에 있고요. 네. 2호기는 탄자니아 두야 마을, 3호기는 우간다 라모 지역에 있고 4호기는 이제 24년 올해 탄자니아 엔데베시 라탈라 마을에 지었어요. 이 이제 1호기부터 4호기는 거의 그래도 약간 태양광 패널이다라는 그런 약간의 모습을 갖추고 목표는 용도는 식수 개발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 지역이 대체로 다 식수가 부족해서 굉장히 멀리서부터 흙탕물을 길어와서라도 생활하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식수를 퍼올릴 수 있는 그 전력을 공급해주는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걸 하는 그 자금이랄까 이런 부분은 이제 한국희망재단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희망재단에서는 그런 곳을 이제 찾아주고 저희들은 이제 조합원 기부금이나 그리고 또 SK 사회 성과 인센티브를 저희가 매년 받고 있었어요. 네. 그것들을 이제 합해가지고 그 기금으로 4개의 햇빛 발전소를 건설했습니다. 해외 부지에 햇빛 발전소를 건설하고 나면 네. 그 운영되면서 뭔가 지원을 하거나 AS라고 해야 되나요? 이후 운영에 대해서 뭔가 지원하거나 돕거나 하는 게 조언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건 어떻게? 그 부분은 이제 한국희망재단에서 그 팀이 있어서 네. 이제 그 부분들을 실제로 돌아보고 또 거기에 현지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자들을 양성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고 저희들에게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계속 소통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이런 햇빛 농사 소득이 여기서 그러면 해외에서도 소득이 한살림 햇빛발전협동조합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그 아닙니다. 지역에서 환원이 되도록 하시는 네네. 거죠? 해외에서는 사실 거기 발전소에서는 어떤 매출이 뭐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굉장히
적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 펌프를 올리고 뭐 네. 그 정도. 그리고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기농 협동조합 교육센터에서 또 사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에게 해외 발전소는 매출이 오지 않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해 건설한 탄자니아 라탈라 마을에 그 식수 개발용 발전소에서 퍼올린 물로 아이들이 물장구 치고 있는 모습이 네. 사진으로 남겨져 있는데 이 사진이 아프리카 사업자 부문 퓰리츠상을 수상하였어요. 아하. 네, 그래서 그 사진을 담긴 소식지를 희망재단에서 보내주셨는데 그걸 보고서 굉장히 울컥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사전에 그런 지역들을 이제 발굴할 때 현황을 저희에게 보내주잖아요. 그 아이들이 굉장히 멀리서부터 물을 길어오고 또 이제 이 발전소 만들어서 물을 처음 퍼올렸을 때 막 아이들이 모여서 합창을 하고 막 이런 사진들 저희가 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아이들이 물을 가지고 물장구를 친다는 그 아이들에게는 신세계인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걸 봤을 때 너무 울컥하고 감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나가는 저 사진이군요. 아이들이 네네. 물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네네. 저 물도 이제 가축들을 물을 먹이는 말구유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네. 물통이. 그래요. 그리고 국내 11곳은 어쨌든 소득이 나올 텐데 네, 이 소득이 소득은 나옵니다. 어떻게 활용을 네, 하실까요? 주로 저희들은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를 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에서 조합원들이 좋아서 뭐 그냥 좋은 일인 것 같아라고 출자는 하였으나 네. 자세히는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주로 교육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발전 사업 매출액의 1%는 사회공헌 기금으로 해서 이제 아까처럼 그런 일들을 할 때 네. 이제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은 또 한살림 내에 지역 아동센터가 있어요. 네, 네.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이제 정기로 선납 지원이라든지 에너지 전환 교육 이런 것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역생협 그리고 외부의 학교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것은 시흥중학교에도 전교생을 대상으로 네, 네. 저희들이 이제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교육을 하고 또 하나는 태양광 닥터 무료 점검 사업이라고 있어요. 네. 경기도에서 작년까지 굉장히 중점 사업으로 했던 것인데 그 예산이 일몰되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저희들도 태양광 닥터 점검을 할 수 있는 기능사 분이 계세요. 저희 조합 내에. 그래서 저희 자체 예산으로 올해 또 태양광 닥터 점검 사업도 진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살림 발전소를 설치해준 설치해준 생산자님들에게 네, 네. 또 한살림에 또 대부금융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부금융이요? 네네. 그래서 탄소 중립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대여금을 굉장히 저리로 생산자분들이 뭐 물품 구매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수매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또 대여도 해드리고 이런 그러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살림 생활협동조합하고 한살림 햇빛발전협동조합이 굉장히 윈윈의 긴밀하게, 경영을 네.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여기에 그렇습니다. 햇빛 소득으로 네. 생협의 생산자들 농민분들이나 중간 네. 생산자들한테 저리 금융도 네, 네. 지원이 되고. 네네. 오. 탄소 중립 기금이라고 탄소 중립 기금. 만들어서 네. 하고 있고. 네. 여러분 약간 감동하신 것 같은데 3580님이 이야말로 높은 곳에서 인간의 부모님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서로 돕는 모습이 아닐까요? 뭉클하네요. 그러셨네요.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회원 가입을 했을 텐데요. 밀라노님이 지금 이탈리아에 계시거든요. 그래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이사장님과 또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살림 햇빛발전협동조합 이명희 이사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12월 31일이니까 2024년의 마지막 날 또 이런 질문을 드려야겠는데 선생님 이사장님께서 꼽는 올해의 햇빛농사 뉴스 가장 기억에 남는 뉴스는 뭘까요? 네, 저희는 아무래도 햇빛발전협동조합이다 보니 다른 모든 뉴스를 좀 제외하고 1년 내내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데요. 월암 서수원 IC에 공공용지를 받아서 30여 개 조합이 함께 햇빛발전소를 짓게 된 일로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많은 조합이 함께하니 조율할 내용도 많고 또 경기도 공공용지를 활용하는 발전소라서 경기도 각 부처의 협조도 굉장히 많이 필요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발전 사업 허가까지 받은 사항이라 참 이건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본보기로 삼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고 저희들이 몇 년 동안 발전소를 좀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월암 IC에도 99.99kW, 서수원 IC에도 99.99kW를 건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2025년에 발전소를 준공하게 될 것 같거든요. 네. 상반기 내로. 그래서 저로서는 이사장 역할을 하면서 정말 가장 잊지 못할 일일 것 같습니다. 한살림의 부지가 아니라 네네. 공공부지 서수원 네네. 월암 IC, 네. 월암 서수원 IC 네. 거기서 다른 29개 조합하고 같이 네. 이제 건설을 하시는군요. 어떻게 보면 한살림이 대외 사업을 함께 하는 거네요, 이게. 네, 연대 사업의 연대 결과이죠. 사업.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하고 싶은 분 저희가 꼭 여쭤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질문과 이어지는데 저는 어떤 특정 어떤 사람보다는 정말 경기도를 칭찬하고 싶어요. 아하. 1년 내내 경기도가 정말 그 공공용지 활용해서 발전사업 부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앞장서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정치 얘기는 아니지만 네. 현재 제도 자체가 역행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해나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 칭찬하고 싶고 외부적으로는 저희 협동조합 내부적으로는 사회적 협동조합 이로운 햇빛이라고 교육을 담당하는 또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어요. 네. 거기 강사님들이 거의 정말 무보수로 전국을 다니면서 아하. 이렇게 에너지 전환 교육을 하고 해나가고 계셔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이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시간이 1분 30초밖에 안 남았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올해 시민발전협동조합에서는 정말 화두가 된 게 그 재생에너지 발전을 역행하는 규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시민발전협동조합 비상행동을 조직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입법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11월에 국회 소통관에서 박지혜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12월까지 2만 2천 명이 서명했고요. 네. 저희들이 3월까지 5만 명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생에너지 지원 입법에 같이 청원하는 서명을 해달라 그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오늘의 기후 밴드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창수 이사장님도 이거 아주 강조하고 가셨는데 네네. 오늘 한살림 햇빛발전협동조합 이명희 이사장님도 마지막 당부 말씀이 똑같네요. 네, 지금까지 한살림 햇빛발전협동조합의 이명희 이사장님이셨습니다. 아, 밀라노님이 마지막 손님 이명희 이사장님 행동에 감사드려요. 또 인사를 남기셨는데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건강하세요. 네.